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GE 베르노바, GEV입니다.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이 회사가 마치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 두 얼굴이요? 네, 한쪽은 뭐랄까 헐헐 날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GE 베르노바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고 있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특히 그 전력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GE 베르노바 같은 기업의 행보 하나하나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오늘 이 기업의 현재 상황 또 앞으로의 가능성을 함께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거죠.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 이거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한국 시간으로 10월 22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발표 후에 주가는 1.59% 정도 살짝 내려갔어요. 네, 주가는 약간 주춤했지만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요? 일단 매출액은 9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9% 가까이 높게 나온 거고요. 오,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네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12% 가까이, 또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해도 9% 넘게 성장한 꽤 인상적인 결과입니다. 와, 매출 성장은 정말 강력했네요. 그런데 이익 쪽을 보면 시장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다고요. 맞습니다. 그 조정 EBITDA 마진율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영업활동으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8.1%로 예상치보다는 한 0.6%포인트 정도 낮았고요. 그렇군요.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것도 1.64달러로 예상보다 한 12% 가까이 낮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주가가 살짝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익이 예상보다 낮았는지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네. 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운전자본, 그러니까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전만큼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 이게 하나 있고요. 운전자본. 다른 하나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 설비 투자, 흔히 말하는 캐펙스를 늘렸기 때문이에요. 캐펙스요? 네, 쉽게 말해서 앞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려고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계를 들여오는데 돈을 좀 더 많이 썼다, 이런 이야기죠. 당장의 이익 수치는 조금 낮아 보일 수 있는데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기적인 비용 증가가 있었지만 그게 미래를 위한 발판을 다지는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GE 베르노바의 핵심 사업 있잖아요. 가스터빈하고 전력망 관련 사업. 네, 핵심 사업. 이쪽 주문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뭐랄까, 주문이 너무 많아서 다 소화하기 힘들 정도 수요 초과 상황이고요. 덕분에 제품 판매 가격, ASP라고 하죠. 이것도 좋아지고 있어요. 아, 가격도요? 네, 이게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금 흐름은 어땠나요? 그 잉여 현금 흐름, FCF라는 게 있던데요. 네, FCF. 이게 기업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설비 투자 같은 필수 지출을 빼고 진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네네. 이게 7억 3천만 달러로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오, 그래도 예상보다는 높았군요. 네, 다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한 24% 정도 줄었어요. 아, 왜 줄었을까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투자 확대 영향도 있고 또 운전자본 변동성 같은 것들,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점, 이건 꽤 긍정적이죠. 네, 이 돈이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의 재원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GE 베르노바의 각 사업 부문별 성과, 이걸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가장 먼저 역시 전통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가스터빈 발전, 가스 파워 부문부터 살펴볼까요? 이쪽은 정말 뜨겁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입니다. 뜨겁다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 데이터 센터나 AI 돌리는 데 필요한 전력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기반 전력원으로서 가스터빈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AI 때문에 전력 얘기 많이 나오죠. 맞아요. 여기에 또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니까 주문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신규 주문액만 78억 달러인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나 급증했어요. 50% 급증이요. 와, 엄청나네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거대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미 계약된 물량, 그러니까 수주 잔고에 더해서 앞으로 생산하기로 예약된 물량까지 다 합치면요. 확보된 전체 발전 용량이 이전 분기 55기가와트 GW에서 이번 분기에는 62기가와트로 크게 늘었습니다. 62기가와트.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이게 대략 원자력 발전소 수십 기가 생산하는 전력량하고 맞먹는 엄청난 규모예요. EGBB가 이런 흐름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걸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죠. 와, 단순히 주문만 늘어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판매량 Q하고 판매 가격 P가 같이 오르면서 수익성도 좋아졌다는 점도 인상적이네요. EBITDA 마진율이 작년보다 1.4%포인트 개선되었다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요즘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죠. 전력망하고 전력기기 관련 사업, 일렉트리피케이션 부문입니다. 이쪽 성장세로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서 전력망 새로 깔거나 현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오래된 전력망으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연계,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북미, 중동, 유럽 할 것 없이 전력망 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 BSS라고 많이 부르죠.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솔루션.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부문 매출이 작년보다 35%나 늘었고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12% 높게 나왔어요. 와, 신규 주문량 증가율은 더 엄청나던데요? 무려 104% 급증해서 51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미 확보된 수주 잔고만 300억 달러가 넘는다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수요가 터진 건가요? 전력망 현대화에 필요한 고압 변압기나 차단기 같은 전통적인 그리드 장비 수요도 아주 견조하고요. 또 말씀하신 BSS 같은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증설이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이런 거랑 맞물려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요. 수익성도 좋아졌다고요? 네, 수익성도 눈에 띄게 좋아져서 EBITDA 마진율이 작년보다 무려 4.7%포인트나 개선됐습니다. 여기서 GE 베르노바가 아주 중요한 결정 내렸죠. 멕시코 기업과의 합작사, 이걸 완전히 인수하기로 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멕시코의 시그뉴스라는 회사랑 합작으로 운영하던 프로렉 GE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나머지 지분 50%를 약 53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했어요. 53억 달러. 꽤 큰 규모네요. 네, 이 프로렉 GE가 북미 지역에서 고압 및 저중압 변압기 시장의 강자거든요. 미국, 멕시코, 브라질의 생산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아, 이 인수가 아마 2026년 중반쯤 마무리될 텐데 그렇게 되면 GE 베르노바는 북미 전력망 장비, 특히 변압기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공급망 안정화나 생산 영역 확대 효과도 당연히 기대할 수 있고요. 이야. 미래 먹거리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투자로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풍력 발전 관련 사업, 윈드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두 부문과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은 여전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풍력 터빈 같은 장기 판매가 줄면서 매출이 작년보다 8% 감소했어요. 이게 업계 전반적으로 공급망 문제나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경쟁도 워낙 치열하거든요. 네. 단순히 판매량이 줄었다기보다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나요? 다행히 터빈 유지보수 같은 서비스 사업 매출이 좀 늘면서 전체 매출 감소폭을 일부 줄여주긴 했고요. 서비스 쪽은 괜찮았군요. 네, 그리고 비용을 줄이고 제품 가격을 올리려는 노력, 이런 걸 계속하면서 EBITDA 적자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자로 돌아서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확실히 가스터빈이나 전력망 부문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사업 부문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회사 전체적으로는 현금을 꾸준히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데도 꽤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그렇죠. 3분기 동안 약 7억 달러어치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했습니다.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높이려는 거죠. 네. 그리고 분기 배당금도 주당 0.25달러로 꾸준히 지급하기로 했고요. 이런 결정들은 회사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 FCF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볼까요? 회사가 2025년 전체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여기서도 앞서 살펴본 사업 부문별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엘렉트리피케이션 부문. 이쪽은 전망치를 더 높게 잡았어요. 더 높게요? 네, 매출 성장률 목표를 기존 연 20%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올렸고요. EBITI 마진율 목표 범위도 기존 13-15%에서 하단을 높여서 14에서 15%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문의 성장세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죠? 와,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윈드 부문은 전망치를 낮췄군요. 네, 맞아요. 매출은 기존의 한 5% 내외, 그러니까 미드 싱글 감소할 걸로 봤는데 이제는 5%에서 10%, 하이 싱글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감소폭이 더 커졌네요. 네, 그리고 EBITI 손실 규모도 기존에는 2억에서 4억 달러 사이였는데 이제는 약 4억 달러 수준의 손실을 볼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어떤 점이죠? 이 윈드 부문의 부진 전망이 더 나빠졌잖아요. 네. 여기에 관세 관련 비용 부담이나 또 R&D, 설비 투자, CAPEX 확대 계획까지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의 2025년 연간 매출, EBITI 마진, 현금 흐름 목표치는 기존에 제시했던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풍력에서 예상보다 손실이 커질 것 같아도 다른 데서 워낙 잘 벌고 있으니까 전체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게스파워하고 엘렉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중심으로 고수익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고 또 회사 운영을 효율화해서 이런 비용 증가 요인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이야,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 윈드 부문의 부진을 강한 고리, 게스파워와 일렉트리피케이션의 뛰어난 성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선 겁니다. 이런 자신감 때문일까요? 시장의 반응도 아주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약간 내리긴 했지만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현재 주가 10월 22일 기준으로 약 576달러인데 이것보다 훨씬 높은 67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네. 투자 의견도 매수 의견이 60% 이상으로 우세하고요. 네, 시장에서도 GE 베르노바의 핵심 사업 경쟁력하고 성장 잠재력, 이걸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물론 풍력 사업의 턴어라운드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인수, 아까 말한 프롤렉 GE 인수 이후의 통합 과정,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할 변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GE 베르노바의 속사정을 깊이 들여다보니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전통적인 강자인 가스터빈과 미래 핵심 동력인 전력망 사업이 그야말로 쌍끌이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아주 명확해졌고요. 네, 그렇죠. 풍력 사업의 어려움이라는 숙제가 있긴 하지만 이걸 상쇄하고도 남을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에 프롤렉 인수 같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주주들과 성과를 나누면서도 또 전력망 현대화나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게 GE 베르노바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일 겁니다. 네. 물론 풍력 사업의 정상화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에너지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이나 시장 지위,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이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GE 베르노바라는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GE 베르노바는 현재의 확실한 강점, 그러니까
가스터빈과 전력망 사업을 디딤돌 삼아서 과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력 사업의 경쟁력까지 성공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할 텐데요. 앞으로 이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또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